해요. 네. 자, 오늘은 교재의 133쪽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는 뭘 배우느냐? 이 개발행위가 뭔지부터 하셔야 되고, 그러면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 허가 받는 절차에 관해서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1번의 원칙에 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밑에 박스에 1, 2, 3, 4, 5, 6이 있죠. 찾았습니까? 이 6가지 행위를 자, 하려는 자는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시고, 다만 다음에 또 줄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까지 줄치고 갈로 띄어넣으시고,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줄치면 돼요. 자,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개발 행위라면 6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첫째, 건축물,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사두는 거, 물건, 적치. 자, 이 6가지 행위를 개발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공법에서 개발행위라는 말이 개발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 6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자,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즉 단일한 행정구역의 장에게 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허가는 필지별로 해줍니다. 필지별로.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우리나라는 대규모로 개발할 때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한다 그랬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죠. 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6가지 행위가 다 수반돼요. 예. 자,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않다. 허가를 받는다. 허가받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왜냐? 자, 허가는 필지별로 해줍니다. 그럼 대규모 도시공격 사업 같은 경우 수천 수만 필지 위에다가 개발한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은 수천 수만 개 허가받아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럼 허가받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사업으로 인한 큰 개발일 때는 일일이 허가받을 수가 없으니까 허가 없이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묻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받는다 무조건 틀려요.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개발행위 1번 건축물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건축하는 걸 배우는 건데 건축법에서 이걸 별도로 배웁니다. 어떻게 건축물 건축하는지.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다리나 뭐 교량이나 터널 같은 시설들 있죠. 그걸 공작물이라는데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개발행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자, 5가지 행위로 바꿔지는데 절토라고 되어 있죠. 절토는 땅을 깎아내는 걸 말합니다. 자, 성토는 흙을 삭는 걸 말하죠. 그다음 정지는 울퉁불퉁한 면을 바르게 고르는 걸 말하고, 자, 그다음에 포장이라는 것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포장재로 덮는 걸 말합니다. 방부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자, 공유수면 매립, 우리 바다 같은 것을 땅으로 만들 때 매립이라 하죠. 자, 이와 같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 5가지 행위를 토지형질 변경 행위다. 그래서 어디에 개발을 하려면은 이러한 토지형질 변경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우리 건물 지을 때도 땅을 파야 되죠.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 행위가 가장 개발행 6가지 중에서 근본적인 개발행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갈로아를 칩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이지 않은 토지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자, 우리 경작을 할 때 땅을 파거나 덮지요. 그럴 때도 허가 받아라 하면은 안 된다 이 뜻이. 그럼 허가 대상에서도 다 제외합니다. 왜? 그럼 농사 짓는데 허가 받아서 지으라 하면 농사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죠. 자,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고, 토지형질 변경으로 목적하는 것은 제외한다. 즉 토지형질 변경할 때도 토석 채취가 수반이 돼요. 그거는 제외하고 순수한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석자재, 자, 우리 건축 자재 중에서 석자재 있죠. 예. 그거는 채석장에서 도로 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 토석 채증이고, 자, 대표적으로 또 우리 건축자 중에 모래 있죠. 모래 어디서 가져옵니까? 강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 강에 모래 없어요. 이제 다 퍼가지고. 바다에서 팝니다. 바다에서. 그래서 우리 해안가에서 펀 게 아니고, 바다 조금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퍼서, 그거는 이제 모래에서 염분기가 있으니까 세척을 해야 되겠죠. 세척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대표적인 토석 채증이고, 토지 분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때는 허가 받아라. 그래서 기억연 디귿은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3살 위 가서 설명하면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토지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의 토지를, 자,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토지 분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어떻게 나눕니까? 자, 한 필지일 때는 등기부가 하나로 돼 있죠. 예. 자, 이걸 여러 개의 자 등기부로 자 편철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 분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등기부를 여러 개 나눈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100번지가 있는데 이 분할되면은 100번지에 1, 100번지에 2 이런 거 한번 집어씩 본 적 있죠. 이 토지 분할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등기부, 서류상의 등기부를 여러 등기부로 편철하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는데, 이 등기부는 우리 부동산에 아주 공신력 있는 공시장부죠. 함부로 내용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 토지 분할은 엄청 까다로운 조건 하일 때만 이렇게 등기부를 나눠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런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개발의 건수도 늘게 되고, 자, 토지 분할에 따른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개발행위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물건사 놓는 행위 보시면은, 자, 줄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 줄치고,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물건 사둘 때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아래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 갈로 띄어놓으시고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사놓는 것도 개발행위로서 허가 받아라.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이게 물건 사둘 때 허가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자 주택 주변 주거지역이나 이런 상업지역에는 사둘 때 허가 받나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여기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농림지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농림지역은 허가 받지 않습니다. 농림지역 허가 받아라면은 농사 지으면서 농기자재 들판에 사둬야 되죠. 그 허가 받아라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농사 짓기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때만 허가 받아라 이 뜻입니다.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개발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양갈로 이번에 허가받은 사람의 경미한 변경은 3사례 가서 보시면 되고 내려가서 양갈로 3번에 개별법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양갈로 4번에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 행위도 3사례 가서 보시면 돼요. 옆 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 있죠. 3사례 가면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어디를 봐라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번에 개발 행위 허가의 절차라고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자, 우리가 6가지 개발 행위 할 때 허가를 어떤 절차에 따라 받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러한 6가지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자, 개발 행위를 하는 자는 먼저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때 허가 신청서에 첨부가 되어야 할 계획서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서? 자, 필요하면은 4가지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돼요. 첫째는 기반 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그다음 두 번째, 위해, 방지에 관한 계획서. 세 번째,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계획서. 경관과 조경에 관한 계획서. 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계획서를 필요할 때 첨부해야 됩니다. 물론 첨부 안 한 경우도 있고 첨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기, 위, 한조에 관한 계획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제출을 허가권자에게 합니다. 자, 허가권자에 하면은 허가권자는 이 제출된 허가 신청서를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합니다. 허가 기준이 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적 기준이 있고 여기에는 5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 기준. 여기 3가지.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수십 가지. 자,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일반적 기준과 세부 기준 정도만 소개되어 있고 구체적 기준은 소개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나옵니다. 예, 이거.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법이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 이 지금 책 700페이지쯤 되죠? 이거 보면 합격한다, 떨어진다? 떨어져요. 예. 왜냐? 책에 없는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느냐? 자,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 기본적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 책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구체적 기준 같은 경우는 이런 책에 소개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공법은 출제 범위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출제 범위가 전체 얼마? 3,000페이지쯤 됩니다. 3,000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은 7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뭐 반도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 없는 부분이 많이 시험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는 기본 개념을 잡고 이해를 하고, 자 그리고 나중에 8월 달쯤 되면 이 3,000페이지를 몇 페이지로 줄여줍니까? 3,000페이지를 몇 페이지로? 70페이지로. 예, 시험에 딱 놓을 것만 딱 정리해 줍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 뭐만 보면 된다?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더 이게 더 내용이 많을까요? 여기 더 내용이 많을까요? 우리 책이. 이게 더 많습니다. 네, 시험에 놓을 핵심만 딱 정리해요. 그러면 이 책을 보는 것보다는 이걸 보는 것이 더 안전하죠. 예. 그러면은 문제는 이걸 볼 때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가 돼 있어야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8월 달에 이거 정리해 줄 때 이걸 보기 위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고 나면 이걸 보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이것만 보면은 합격인데. 예, 그래서 제가 25개 정도는 요거로 맞출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죠. 이거 보면 25개는 맞춰요. 그럼 15개는 나도 어디서 놓은지 몰라. 왜? 이 속에서 노니까. 예. 그러면 25개, 자기가 이 책, 이거 정리된 거 딱 보고 25개는 딱 맞춥니다. 맞추고, 나머지 15개는 몰라요. 그러면 풀지도 말고, 25개 딱 풀고 나서 1, 2, 3, 4, 5, 5개 문항 중에서 나는 4번이 한 번밖에 안 나왔더라. 그러면 이 15개는 전부 몇 번? 4번 탁탁탁탁탁탁 하고 탁 덮어 보면 30분만 시험이 끝나버려요. 근데 몇 점이 노느냐? 그럼 70점. 합격했네. 공법 70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죠.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노는 단어 하나하나 있죠? 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15일 내에. 자, 부적합하면은 불허가를 하겠죠. 예. 적합하면은 허가를 합니다. 단, 허가나 불허가는 서면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국토 이용 정보 체계. 국토 이용 정보 체계라는 것은 이메일 같은 걸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불허가 되었다, 허가되었다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허가를 할 때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저기에 계획서에 기반 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하는 것을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이행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이행 담보로서 이행 보증금. 자, 이행 보증금을 자 예측해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맡기나라 이 뜻이죠. 그러면은 이런 조치를 하면 이 돈 다시 돌려줍니다. 예. 자,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착공을 할 것이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이 절차 끝납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절차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번에 개발인 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줄칩니다.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인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이 경우 다음 3, 4를 따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기반 설치 용지학,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첨부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런 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거,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지금 학원 주변에 이런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택 주변에 시가지가 이미 형성된 곳은 이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 어디서 제출하느냐? 저 미개발지,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죠. 이런 곳에서 개발행위할 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도로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미개발지인데 자 개발행위해서 건물지을 거다 이 뜻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첫째 진입도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수도 있어야 돼요. 상수도 있어야 돼요. 전기 같은 시설도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시설이 여기는 미개발지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건물이 들어가면은 개발행위 통해서 건물이 들어가면 이런 시설이 있어야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기반시설이라 하죠. 그럼 여기 필요한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할 거며 용지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줘야 제출해야 이걸 보고 허가를 해준다 이 뜻이.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이해하면은 무슨 뜻이냐? 이 미개발지가 개발이나 사용 가치가 있는 땅인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다 이 뜻이. 예, 판단의 기준.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면은 이런 미개발지가 매물로 들어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 한 가봐야 됩니까? 안 가봐야 됩니까? 가봐야 되죠. 안 가보는 사람은 돈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가보는데 가서 뭐 볼 거예요? 뭘 봅니까? 개발 가치가 있는지 사용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갖춰 있는지 안 갖춰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앞에 훨씬 앞에 옛날에 암기식으로 공부해가 합격하던 시절에 합격한 중개사가 있어요. 자, 이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 이거 답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답사로 가는 날이 무슨 날이냐? 이 사무실에 뭐하러 가는 날이다. 소풍 가는 날이에요. 예. 대부분 옛날 학교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살 사람하고, 그 다음 직원들하고 차를 하나 끌고 소풍 가죠. 가면서 온통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오늘 계약하고 나면은 어느 가든에 가야 될지 이거 고민해요. 오늘 소로 가느냐, 염소로 가느냐, 대주로 가느냐. 예. 그 다음 머릿속에 뭐 들어있느냐. 오늘 가서 노래 뭐 부를 거냐. 옛날에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후 보고 여기 저런 주택 지금 좋겠지, 경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계약했다. 예. 그래서 이걸 5억 주고 샀어요, 계약한 사람은. 나중에 여기 저런 주택 한번 지어보려고 자 건축 설계사에게 설계를 하니까 자 여기 진입도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폭이 길이가 100m, 폭이 한 5m에서 500제곱미터 도로 부지를 매입해 사놓아야 돼요. 자, 그리고 토목공사 해야 되죠. 예. 자, 그리고 하수도 공사까지 다 하니까, 예, 3억이 들더라. 자, 수도 끌어와야 됩니다. 5km 밖에 있어요. 자, 5km 밖에부터 수도를 갖다가 배관을 심어서 들어오니까 이것도 한 3억 들어요. 전기 가져와야 되죠. 예. 5km 밖에 있습니다. 예, 그럼 전기를 전봇대 아시죠? 이런 곳은 전부 다 아주 큰 전봇대 써야 돼요. 작은 서면 안 돼요. 큰 거 서서 100m에 하나씩 전주를 시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5km면 몇 개 전주? 50개. 자, 전주값이 얼마느냐? 전주값만 500만 원 합니다. 큰 거는. 예. 작은 거는 1, 200 하고. 자, 그럼 뭐 500만 원 곱하기 50개. 2억 5천이죠. 시공비용 하니까 3억.
5억짜리 땅을 구입해가 건물 지으려니까 추가로 드는 돈이 얼마다? 9억. 가치 있는 땅입니까? 가치 없는 땅이요? 가치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미개발지가 사용 교환, 사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죠. 가서 경치 보는 게 아니고, 예. 딱 가면 이 땅 주변에 이런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안 되면 땅 주인 딱 불러가 뭐랍니까? 이거 다 가차에 여기 건물 들어가니까 이 땅은 사용 가치가 없다. 이거 네 받고 싶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은 팔리질 않는다 절대로. 예. 냉장 깨버려야 되죠. 그럼 얼마 받아줄 수 있느냐? 지는 알아요. 1억도 안 된다는 거. 그럼 때문에 냉장 이거 한 8, 9천밖에 안 돼요. 딱 이래 보면 난중에는 지가 팔고 싶으면 그 금액 팔아달라 해요. 예. 원래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많은 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양심적으로 그걸 합니까? 안 하지. 예. 지 받고 싶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 거지. 자, 이런 것은 사용가치가 없다. 왜? 우리가 허가를 신청할 때, 여기 건물을 지을 때 이것부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개발지를 판단하는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첫 번째가 이거다. 그럼 또 이런 경우 있죠. 자, 어느 산 밑에 여기에 자 도로도 있고 뭐 상수도 하수도 있고 여기 전기까지 와 있어요. 자, 여기 매물이 나왔다. 아, 가보니까 기반시설 다 확보되어 있다. 야, 빨리 사라. 덜령 얼마? 10억. 자, 사니까 나중에 자 건물 지으려니까 하는 말이 요만큼 땅을 절개를 해야 되는데 산 한 면을 잘라내야 돼요. 자, 요만큼 절개를 하면 여기에 절개된 부분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산 한 면을 축대를 사줘야 돼요. 자, 이 축대 사는 토목공사비가 100억. 그래 듭니다. 산 한 면이면. 예. 가치 있는 땅입니까? 없죠. 자,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미개발지가 매물로 들어온 100건 중에 99건이 이런 땅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쓸모없는 땅이에요. 단 한 건 정도만 쓸모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알짜배기 자 이런 기반시설 확보나 이런 유해 방지 조치, 이 축대 산맥 유해 방지 조치 이런 조치를 특별히 안 해도 쓸 수 있는 땅들은 정말 좋은 땅이죠. 매물 논다 안 논다? 절대로 안 논다. 절대로. 예. 한 번 딱 논 적이 있었어요. 우리 IMF 터졌을 때 1997년도에 자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금줄이 진짜 없죠. 돈 빌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꼭 쥐고 있던 알짜배기 땅들 그때 많이 던졌어요. 그때 중개업 해본 큰 돈 다 버렸죠. 예. 자 저렴한 돈으로 알짜배기 땅 사뒀다가 나중에 되팔으니까 큰 돈 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두 가지는 자 우리가 이 미개발지가 개발 가치나 사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개발을 할 때 이런 개발 여건을 갖추어라는 뜻으로 이 계획서를 내라 이 뜻이에요. 이 갖춰져 있으면 개발 가치가 어떻습니까? 높겠죠. 이 두 가지는 공사 중에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공사를 하면은 환경오염 문제 생길 수가 있죠. 그 방지 어떻게 할 건지. 또 공사 끝나면 경관이나 조경, 나무 같은 거 심어야 되겠죠. 자, 그런 때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는 결국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계획서가 첨부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양갈림에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월 달에 보시고 옆 페이지 가시면 3번에 개발행에 대한 협의 및 심의도 3, 4를 위해 보세요. 내려가서 4번에 허가, 불허가, 처분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이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줄칩니다. 15일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시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며칠 안에 해야 된다? 15일 내에.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할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다음 줄체입니다. 그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유용 정보 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안 됩니다. 서면이나 국토유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자, 밑에 3번에 개발의 행위 허가의 기준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허가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거기에 양갈로 1번의 허가 기준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의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의 허가, 변경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아래 동그라미 기억부터 밑에 동그라미 미연까지 찾았습니까? 그 박스를 갈로 묶고 옆에다 쓰세요. 그것이 일반적 기준이다. 자, 그 허가 기준의 일반적 기준입니다. 자, 거기에 기억에 보시면 줄칩니다.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에 정하는 개발인 규모의 적합할 것. 그렇게 밑줄 쳤습니까? 다만다 보실 거 없고. 자,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다음에 정하는 개발 행위의 규모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다가 쓰세요. 자, 그 개발인 규모라는 것은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개발인가 저기 6가지 있죠. 책대로 할 것 같으면 개발인 규모 하면은 이 6가지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6가지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6가지 개발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개발 행위가 토지 형질 변경이랬죠.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A, B, C, D가 있죠. 그 갈로 묶고 A, B, C, D 갈로 묶었습니까? 옆에다 씁니다. 암기라고 써서요. 그 외워야 돼요. 암기 프린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도시 지역에는 자, 주거, 상업,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 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야 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옆에다 이렇습니다. 그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자, 그 기준 미만, 끝말이 미만으로 끝났죠. 미만일 경우에 자,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로서 허가를 해준다 뜻이에요. 자, 그럼 그 기준이 이상이 되면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개발의 허가 기준에 형질 변경 면적 기준에 그 기준 미만이 될 때는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로서 허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이 무한대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여러분이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 딱 그거예요. 개인으로서. 알겠습니까? 그 기준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결국 심의 거쳐 허가 받든지 뭐가 돼야 된다? 사업자가 돼야 돼요. 사업자.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 딱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름 중개업을 합니다. 주거 지역의 부지가 1만 2천 제곱미터짜리 토지가 매물이 나왔어요. 감히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중개사한테 묻죠. 이거 개발할 수 있죠? 한번 뭐래 돼요? 멀리서 그 보자로 주거 지역은 얼마? 1만 미만인데 1만 2천인데 개발 못 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이거 개발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개발하려면 1만 미만, 정확하게 3,000평 이하가 되어야 개인적으로 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자,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자가 되셔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안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니은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 관리계획 비용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돼요. 디귿에 또 줄칩니다. 도시공객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옷에 일단 그냥 봅시다. 주변적의 토종 실태, 토종 계획, 건축물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섭지 배수 등 줄칩니다.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미음에 줄칩니다. 해당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됩니다. 이런 5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옆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옆에는 요 말씀은 돼요. 그게 세부 기준입니다. 세부 기준. 자, 그 동그라미 2번 세부 기준에 관한 것은 3, 4에 가서 봅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양갈로 이번에 둘 이상 용도지에 걸치는 경우라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보면 돼요. 4번 성장관리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1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에 가서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는 녹지지역, 자, 줄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기역부터 박스 아래 거기에 미연까지 들어가 있죠. 갈로 묶고 옆에다가 자, 이렇게 씁니다. 난개발 예상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기역부터 자, 미연까지가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곳은 자,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전용도지역이죠. 개발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변에 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난다든지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지역에서 기생개발이 됩니다. 자, 이 기생개발은 로 인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자, 주변에 대규모 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기생개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되니까 이 난개발 방지하고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이제 농림지역이에요. 여기 개발하면 안 되죠. 자, 여기에 인근에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납니다. 또는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오면은 자연히 이 주변 지역, 자, 이 주변 지역 이런 곳은 자, 결국은
무슨 개발이 일어난다? 기생 개발이 일어나요. 네. 자, 농림지역은 보존만 해야 되는 곳이죠. 보존만 해야 되고 이런 기생 개발이 일어나면은 농림지역에는 개발 능력이 있다 없다.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상 개발 능력이 없죠. 보존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생 개발이 무방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일대가 이게 농림지역 여기에 지정된 이 부분이 소위 뭐가 된다? 난개발이 되죠. 그 난개발을 방지하고 여기에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다 지정하는 것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합니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여기에 개발 관리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도 구역으로 끝났네. 자, 항상 구역 끝나면 무슨 기준이 있다? 예,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성장 관리 계획인데 이 계획에 따라서만 여기에 개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계획에 미리 딱 정해줍니다. 자, 여기에는 기반 시설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기반 시설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자, 여기에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상가가 들어가고. 여기는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조성이 되고 여기는 공원이 들어간다라고 이 계획에 딱 정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건물 지을 사람 요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차피 기생개발이 일어나니까 건전한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게 필요한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가 성장관리계획 제도인데 시험에 뭐 물까요? 이거 묻죠. 어디 지정하느냐? 녹지, 관리, 농림 어디 지정합니까? 자연환경보호지역. 이걸 물어요 시험에. 근데 시험에 이래 나오죠. 성장관리계획부에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1번 주거지역. 그 1번이 답이에요. 주거지역. 요 지역이 아니면 답이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데도 다 틀려요. 왜? 이게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 있으니까 다 틀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해만 되면 쉽게 맞춥니다. 공법은.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양갈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특광 특덕도 시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이 지정할 때 다음 사항 중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간 내용 기억해 줄칩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자, 이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여기도 건축물 용도 제한 들어가죠. 지구단위 계획처럼. 그 다음 건폐율용 경유. 이것의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리얼의 환경관리 경관계획 그렇게 줄쳐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상가가 될 자리 여기에 자, 한 10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성장관리계획 지정할 때는 여기에 관청에서 공문이 먼저 옵니다. 네 땅에 성장관리계획 지정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라고 공문이 날라와요. 자, 그럼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 아, 내 인생이 조금만 있으면 바뀔 것 같다. 예. 바뀌죠 이거? 자, 당장은 안 바뀌는데 이렇게 유도했다가 한 10년쯤 지나면은 이 지역이 이제 용도가 뭐가 돼요? 상업지역이 되겠지. 예. 평당 10,000원짜리가 수천만 원 돼요. 예. 그때까지 안 팔고 잘 버티면 되죠. 예.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당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유도시켜 버립니다. 유도시켜 버리고
자,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조성이 되면 용도까지 다 바꿔줍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공문을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나도 막 설득대 땅 많이 사놨는데 한 것만 딱 터질 보면 내일이라도 이거 탁 하고 진짜 가고 싶으세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런 분이 복 있는 분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뭐 3사례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에 개발이 허가 제한은 3사례 가서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갔어.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개발이 허가 조건부 허가와 이행. 자, 거기에 담보라고 되어 있죠. 자, 조건부 허가 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이 허가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그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이해 방지, 항기오염 방지, 경관 조성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줄치시고 개발의 허가의 조건을 붙이려 할 때 미리 개발의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 부분. 자, 그냥 허가를 낼 수도 있고 조건부 허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기반 설치, 위해 방지, 항해음 방지, 경관 조용하는 것을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조건부 허가 받으면 여기 중공검사 받을 때 자, 조건으로서 이런 4가지 조치를 했는지까지 검사를 받습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노느냐 이래 놓아요. 축대를 설치할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축대가 위해 방지 조치죠. 그렇게 바꾸어 묻습니다. 또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하수도 기반시설이죠. 그렇게 바꾸어 묻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양갈로 이번에 이행보증금 예치요건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작, 예방제, 항기오염 방제, 경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인 허가까지 줄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자,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참고 보시면은 예치 제외 사유라고 되어 있죠. 1번 줄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2번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공공기관 중 대통령이 제한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도 예치하지 않고 3번에 그 밖에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줄칩니다.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도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요건 그 옆에 보면은 핵심 있고 근데 참고라고 되어 있죠. 그 3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이 산을 절개를 했을 때는 축대 같은 거 사야 되죠. 이거 안 하면 안전사고 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금도 반드시 예치게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치된 거는 나중에 자, 조치를 했을 때는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치 사유는 박스에 1, 2, 3, 4, 5, 5가지가 있죠. 버리시면 돼요. 자, 3번의 이행보증금 예치와 반환은 뭐 3, 4례 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7번에 관련 인허가 등 의제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8번에 준공검사 보시면은 원칙에 줄칩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갈로 떼어놓으시고 토석 채취, 그까지만 줄치면 돼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개발이 마치면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6가지 개발 행위 다 중공사 받는 게 아니에요. 4가지 건축물 건축, 공약물 설치, 토지연결 변경, 토석 채취, 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중공사 받는데 옆에 보시면은 T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밑줄 칩니다. 물건적 치유와 토지 분할은 중공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물건적 치유 물건 사두면 끝이고 토지 분할은 서류상 분할이니까 중공사 안 받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예에 보시면 줄칩니다. 건축물 건축 공약물 설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거하지 않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약물 설치하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중공사를 받아도 되고. 사용 승인 받았을 때는 똑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중공사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양갈로 이번에 다른 중공검사 등 의제는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9번에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사례 가서 보시고. 자, 그리고 옆 페이지 하단에 보면 10번에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월 달에 보세요. 넘어가서 11번에 개발행위 복합민은 일괄협의회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잠시 쉬었다가 큰 2번에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로 갑니다.